영조의 후궁이었던 한 여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여인. 정조가 가장 증오했던 여인. 숙의 문씨. 그녀는 궁궐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정조의 보복으로 처참하게 몰락합니다. 1786년 사약을 받기 직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잔인한 복수극. 숙의 문씨와 정조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조의 후궁이 되다. 궁녀에서 후궁으로. 문씨는 1728년경 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부는 낮은 양반가 출신. 어린 나이에 궁녀로 입궁하여 영조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됩니다. 1754년경 영조의 승은을 입고 1757년 숙이라는 품계를 받습니다. 숙이는 후궁의 품계 중 상위권입니다. 종이품의 지위죠. 하지만 문씨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조 말년의 권력구도. 1750년대 후반 영조의 나이 60대. 왕실 구성원. 영조 노년의 왕. 사도세자 왕세자. 하지만 정신적 문제.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의 부인. 정조 당시 세손 사도세자의 아들. 10대 초반. 후궁들 숙의 문씨, 수건 임씨 등. 이 시기 궁궐에는 심각한 긴장이 흐릅니다.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 사도세자는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조의 가혹한 교육을 받았고 완벽주의자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책에 정신적으로 무너져갔습니다. 1750년대 후반 사도세자는 심각한 정신질환 증상을 보입니다. 의복 강박증, 공격적 성향, 환각과 환청, 궁녀 살해 사건. 영조는 아들에게 절망합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사도세자의 죽음과 문씨의 역할. 1762년 윤 5월 그날. 1762년 윤 5월 13일. 영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들을 폐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왕세자를 직접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영조는 교묘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자에게 자결을 명하되 거부하면 뒤주에 가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숙의 문씨가 등장합니다. 문씨의 고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한중록과 여러 사료에 따르면 숙의 문씨는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잘못을 계속 고해바쳤다고 합니다. 전하, 세자가 또 궁녀를 죽였습니다. 전하, 세자가 밤중에 궁을 나가 행패를 부립니다. 전하, 세자가 전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과장인지 거짓인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영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뒤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뒤주 속의 8일. 영조세자는 나가서 자결하라. 사도세자는 자결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영조는 명령합니다. 뒤주에 가두어라. 쌀 저장용 뒤주에 사도세자가 갇힙니다. 한여름, 5월의 무더위. 뒤주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좁은 공간. 숨쉬기 힘든 더위. 물과 음식 없음. 8일 후, 1762년 윤 5월 21일.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죽습니다. 향년 27세. 문씨의 역할과 책임.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숙의 문씨는 세자를 모함했다. 거짓과 과장으로 영조를 선동했다. 만약 문씨가 없었다면 세자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사도세자의 죽음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영조의 완벽주의와 집착, 사도세자의 정신질환, 노론과 소론의 당쟁, 궁궐 내 권력 투쟁. 하지만 문씨가 기름을 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5년 후 문씨의 파멸로 돌아옵니다. 정조의 즉위와 복수의 시작. 1776년 정조 즉위.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하고 25세의 정조가 조선 22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정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선 최고의 천재. 방대한 독서량과 학문. 개혁적 정치 이념. 강력한 왕권 추구. 하지만 그에게는 평생의 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 정조는 11살의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복수의 명단.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 정조의 복수 명단. 1. 홍인한 해경궁 홍씨의 오빠, 역설적이게도. 2. 정우겸 노론 벽파의 핵심. 3. 홍계희 영조시대 영의정. 4. 그리고 수계 문씨. 하지만 정조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응징할 계획을 세웁니다. 수계 문씨의 착각. 정조가 즉위한 후 수계 문씨는 안심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영조의 후궁이었던 나를 새 임금이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지. 문씨는 여전히 궁궐에 살며 후궁으로서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초기 급진적 숙청을 자제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할머니 정순왕 후 영조의 계비가 살아계셨습니다. 함부로 영조시대 인물들을 건드릴 수 없었죠. 둘째, 정치적 기반을 다져야 했습니다. 노론 벽파 세력이 여전히 강했으니까요. 정조는 기다립니다. 10년을. 그리고 기회가 옵니다. 1786년 문씨 제거 작전. 정순왕 후의 사망. 1805년. 아니 잠깐 타임라인을 정리하겠습니다. 1776년 정조 즉위. 1777년 정순왕 후 사망 영조의 계비. 정순왕 후가 죽자 정조를 제약하던 마지막 고리가 풀립니다. 이제 정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1786년 문씨에 대한 조사 시작. 1786년 정조 즉위 10년째. 정조는 수계 문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혐의 1. 사도세자를 모함한 죄. 2. 영조를 현혹하여 세자를 죽게 한 죄. 3. 궁궐 내에서 권력을 남용한 죄. 4. 다른 후궁들을 모함한 죄. 정조는 의금부를 동원하여 문씨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증인들이 소환됩니다. 당시 궁녀들, 내관들, 사도세자를 섬기던 신하들. 하나하나 증언이 쌓이고 문씨의 죄목이 정리됩니다. 국문 마이너스 잔혹한 신문. 1786년 여름. 수계 문씨는 의금부로 끌려갑니다. 70세가 넘은 노파가 된 문씨. 한때 영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 이제 그녀는 죄인입니다. 정조는 직접 신문에 참여합니다. 정조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를 모함했느냐? 문씨. 소인은 그저 사실을 고했을 뿐입니다. 정조 거짓말.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다. 문씨 전하. 그때는 선왕의 명이었습니다. 정조 변명하지 마라. 내 죄를 인정하라. 고문이 시작됩니다. 70대 노파에게 곤장, 손가락 조이기, 다리뼈 누르기. 잔혹했습니다. 정조의 분노는 그만큼 깊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의 숙청. 문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다른 후궁들도 처벌합니다. 수건 임씨, 문씨와 함께 사도세자를 모함, 사양 내림, 기타 연루된 궁녀들, 유배 또는 궁에서 추방. 정조는 철저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약이 내려지다. 1786년 8월. 의금부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수계 문씨는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선왕을 현혹하여 세자를 죽게 한 죄로 사약을 내린다. 문씨는 마지막으로 정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소인은 억울합니다. 당시 선왕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소인 또한 영조의 후궁으로서 왕실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단호합니다. 묵살하라. 사약이 내려집니다. 70대 노파 문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수계 문씨 사망. 향년 70대 후반 추정. 영조의 후궁에서 정조의 원수로. 그녀의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조의 복수는 정당했는가? 정조의 심리. 정조는 왜 그렇게까지 잔인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1. 트라우마 11살의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는 것을 목격. 2.
죄책감 내가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 3. 분노 아버지를 죽게 한 자들에 대한 증오. 4. 정당화 나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정조는 평생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웠습니다. 사도세자 장원세자로 추존. 사도세자의 무덤 수원 화성으로 이장. 한중록에 나타난 사실 재조명. 문씨의 처벌은 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역사가들의 평가. 하지만 역사가들은 논쟁합니다. 정조 옹호론. 문씨는 사도세자를 모함했다. 정조의 처벌은 정당한 응징이다. 왕권 강화와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했다. 정조 비판론. 문씨는 영조의 명을 따랐을 뿐이다. 70대 노파를 고문하고 죽인 것은 과도했다. 이것은 복수이지 정의가 아니다. 정조 자신이 아버지를 버리지 못한 집착의 희생양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씨의 실제 죄. 객관적으로 보면 문씨가 한 일.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보고 일부는 사실. 영조의 총애를 이용해 영향력 행사. 사도세자를 고의로 모함 확실하지 않음. 거짓 증언 증명되지 않음. 문씨가 하지 않은 일. 직접 사도세자를 죽이지 않음. 뒤주에 가두는 결정은 영조가 함. 영조를 강제하지 않음. 결론. 문씨는 권력투쟁의 희생양일 수도 있고 진짜 악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조의 복수심이 그녀를 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정조의 다른 복수들. 문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응징한 인물들. 1. 홍인한 1776년. 해경궁 홍씨의 오빠. 사도세자 죽음의 연루. 사사명령. 2. 정우겸 1777년. 노론 벽파 핵심. 사도세자 폐위 주장. 사사명령. 3. 홍계희 일족. 영조시대 영의정. 사후 관작 박탈. 정조는 철저했습니다. 하나하나 응징해 나갔습니다. 이것을 정의의 실현이라 볼 수도 있고 복수의 연쇄라 볼 수도 있습니다. 권력과 복수. 권력투쟁의 희생자. 숙의 문씨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 권력투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후궁이라는 신분. 왕의 총애를 받으면 권력. 왕이 죽거나 총애를 잃으면 파멸. 문씨는 영조시대에는 권력자였지만 정조시대에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악인이었는지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는지는 지금도 논쟁입니다. 복수의 대가. 정조는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을 모두 응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조에게 평화를 주었을까요? 정조는 말년까지 아버지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수원 화성을 만들고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한계입니다. 숙의 문씨. 영조의 후궁에서 정조의 원수로. 권력의 정점에서 처참한 죽음까지. 그녀의 삶은 조선 왕실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사도세자의 비극. 정조의 복수. 문씨의 파멸. 모두가 궁궐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감옥 안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1. 정조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2. 문씨는 진짜 악인이었을까요? 3. 복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정조의 어머니,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